맞아요. 나프탈리 베네트와 야이르 라피드가 그들의 당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에밀리. 베네트는 자신이 국가 안보 연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트는 국가 안보를 특히 폭넓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안보에 관한 연설입니다. 하지만 에밀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레딘, 경제, 교육, 외교 정책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모두 베네트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문제에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설 초반에 초정통파 예시바 학생들의 징집 문제도 있었지만 경제와 교육, 사회적 결속 문제도 연설의 일부였고 외교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팔리 베네트 그리고 야이르 라피드 역시 선거운동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넓은 연설을 하게 되면 메시지가 분산되어 핵심 메시지가 약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에밀리. 베네트가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를 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나요? 우선 징병 문제에 대해 초정통파 예시바 학생들, 하레디 예시바 학생들에 대해 그는 모든 학생들을 징병해야 하며 일정 비율이 징병에서 면제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권의 총리 후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디 아이젠코트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30%의 초정통파 학생들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프탈리 베네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회적 결속 문제에서는 네타냐후를 겨냥해 그가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그리고 베네트가 이를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타르 문제에 대해서는 베네트와 야이르 라피드 모두 베냐민 네타냐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카타르는 적대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리 베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카타르가 이스라엘 사회에 촉수를 뻗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설의 일부에서는 영어로도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에밀리. 미국 유대인들은 카타르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발언이 영어로도 전달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대인 단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카타르와 협력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공 외교 노력을 겨냥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폭넓은 연설이었고 선거운동 막바지에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네트와 라피드 모두 베냐민 네타냐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집중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하스바라와 더 많은 소통,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더 많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곳의 모든 내부 사정을 꼭 다 이해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해외 이미지 역시 중요한 측면인가요? 벤 페넷이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요, 에밀리. 이스라엘의 유명한 군 정보 부대인 8,200부대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공공 외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8,300부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베넷과 라피드 그리고 그들의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타냐후가 그것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보전에 쏟는 노력을 본다면 물론 그의 경우에는 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으면서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앉아서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고 그들의 공공 외교 전략 차원에서 온갖 다른 일들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이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공공 외교에 투입하는 자원의 양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도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정도로 강화해야 할까요? 설령 우리의 공공 외교 담당자들이 아마도 다른 종류의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전 세계의 다양한 정부들이 정보전과 공공 외교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덜 그렇게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트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동시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국 곳곳의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카메니와 하산 나스랄라 그리고 조란 맘다니의 얼굴을 내걸면서 누구를 믿고 그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나파탈리 베네트와 가이라즈 그리고 왼쪽에는 혼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일종의 감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시도하면서 다루기보다는요. 맞서려고 했습니다. 제 그리고 말은 선거운동에서 이런 가장 큰 질문 중 누구에게나 하나는 해당되는 무엇이 거잖아요. 승리할 네.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메시지가 이길까요? 마파에게 우리 국가 안보를 맡기지 말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나프탈리 베네트가 실제로 네타냐후의 정책을 비판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메시지일까요? 이번 선거에서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 중 하나는 우리가 모두 의제를 정의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진영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